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미 해군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47년 전에 폐지한 제1함대의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폐지된 제1함대의 역할은 일본 요코스카 해군 시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제7함대가 인도양까지의 광대한 해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 해군의 1함대가 다시 부활하면 일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디플로맷에 따르면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 진출에 따라 일본에 위치한 제7함대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제7함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도양을 관할하는 1함대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17일 미국 해군의 잠수함 리그 연례 총회에 참석한 브라이스웨이트 해군 장관이 47년 전에 폐지된 제1함대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미 해군의 잠수함 리그는 주로 잠수함 근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잠수함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이 자리에서 브레이스웨이트 해군 장관은 인도양을 관할하는 새 사령부 설치를 검토 중이며 이 조직을 제1함대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의 1함대는 2차 대전 직후에 생겼다가 1970년대에 해체된 이후로는 편제가 없어져 임무를 3함대로 넘겼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6개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아래에는 하와이를 기지로 둔 태평양 함대가 있습니다. 하와이를 기준으로 동태평양과 미 서부 해안은 3함대가 담당하고 서태평양부터 인도양까지는 일본 요코스카에 기지를 둔 7함대가 맡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7함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인도양에서 세력을 확장하려 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1함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7함대만으로 서부 태평양과 한반도, 일본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양을 모두 떠맡는 게 부담스럽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인도양을 관할하는 1함대가 설치될지는 의문이지만 이 방안은 몇 달 전부터 검토되어 왔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고된 에스퍼 전 국방장관과 브레이스웨이트 해군 장관은 제1함대 설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1함대가 재설치되더라도 브레이스웨이트 해군 장관이 언급한 것과 같은 7함대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진 의문입니다. 많은 군사 분석가들은 1함대를 설치한다면 담당 지역인 인도양과 가까운 싱가포르나 호주가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미 해군은 새 함대의 함정을 할애할 여유가 없으므로 1함대는 인도양을 관할하는 사령부 기능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양안보 전문가로 인도태평양 문제에 정통한 브레이크 헬징어는 해군 장관의 제안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협조성 없는 현 정부에 1함대를 실현시킬 만한 힘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나치고 협조성이 없는 현 정권의 남은 수명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폭탄을 투하한다고 해서 관련국이 공개적으로 찬동하는 일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이 국방장관에 임명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미셸 후로노이는 중국 해군에 대한 강경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어쩌면 1함대 설치는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의 함정의 여유가 없어 1함대는 7함대처럼 고유의 전력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아라비아해를 담당하는 5함대와 서태평양에서 인도양을 담당하는 7함대에서 이동해온 항모강습단이 인도양에서 활동할 때 운용 계획이나 운용 지시를 연결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미 해군의 대변인인 JD 도시대령은 1함대 부활에 대해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대중포위 전략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미 해군은 20일까지 아라비아해 일대에서 인도와 호주, 그리고 일본과 함께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말라바 2020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1함대는 사령부 기능만 갖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미 해군이 함대의 재배치까지 고려한다면 이 계획에 가장 신경을 쓰는 나라는 일본일 것입니다. 일본은 전시의 표면상으로는 미 해군 7함대의 후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일본에게 맡긴다는 새로운 미일 동맹을 강조하였으며 이 새로운 동맹은 군비를 확장하려는 일본의 아베 정부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아베의 군비 확장 계획은 트럼프 정부 들어 주춤해졌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당선되자 오바마 정권 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행정부에 일본을 잘 아는 행정강료가 다시 임명되기를 일본은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1함대 재설치 논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일본이 바이든 행정부에 바랬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미 해군의 1함대가 부활하여 군함의 재배치까지 이루어진다면 일본에 위치한 7함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미 해군 7함대의 후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해군력과 공군력을 키워왔던 일본에게 군비 확장이라는 명분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일본은 자국에게 이익이 없는 미 해군의 제1함대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 해군의 1함대 부활 검토 소식은 우리나라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소식이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먼저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다음 소식은 냉전 이후 최대의 국방 예산 인상안을 발표하고 후퇴의 시대를 끝내기로 한 영국 관련 소식입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는 지난 19일 기존 안보정책 및 외교정책의 종합재검토 결과를 발표한 연설에서 현안이었던 국방 예산의 증액을 발표하면서 후퇴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하고 독자적인 로켓 발사 능력을 갖춘 우주군 창설과 전문 AI 기구 설치, 그리고 사이버 부대 창설 등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4년간 165억 파운드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현재 420억 파운드여서 이번 추가 투자에 따라 영국의 국방 예산은 앞으로 4년간 약 10% 증가하게 되어 미국을 제외하면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 존슨 총리는 현재의 국제 정세는 냉전 종식 후 가장 위험하고 격렬한 경쟁에 처해 있으며 영국은 동맹국과 함께 맞서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군의 능력을 전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 예산 증액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영국 내 수만 개 방위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특히 해군 함정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탑재 등 다수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져 국내 조선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월리스 국방장관도 국방 예산 추가 투자와 관련 미국이 내릴 안보상의 결정에서 독립하기 위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발표한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주둔 병력 감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4,500명의 병력과 이라크 주둔 3,000명의 병력을 내년 1월까지 2,500명 규모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국 국내나 동맹국에서도 시기상조이고 오판이라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어 당장 주둔 비용을 아끼더라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 미군 철수에 대한 대가로 아프가니스탄 반정부 무장세력 탈레반과 국제테러 조직의 활동 거점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받고 주둔하고 있던 8,600명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병력 감축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지금 병력을 감축하고 탈레반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면 국제사회가 약 20년의 시간과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구축한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을 동맹국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병력 감축에 따라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라크에서도 미군의 완전 철수를 내다보고 이란과의 양자간 방위협력협정에 서명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영국은 이라크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면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내리는 안보상의 결정에 끌려다녀 영국의 국익이 훼손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국방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더라도 군 구조 자체에 손을 댈 것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월리스 국방장관도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몇 가지 가치 있는 능력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안보정책과 외교정책의 종합 재검토로 영국의 육군과 해병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육군은 주력 전차인 챌린지2를 잃고 UAV를 주체로 한 편성으로 개편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356년 역사의 영국 해병대는 폐지되어 육군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영국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해군은 유럽 최대 규모로 확장될 예정으로 26인치 프리기함을 8척 건조하고 항공모함 타격군의 보급을 담당하는 대형 보급함을 3척 건조, 그리고 31인치 프리깃의 조달과 4세대 프리기함 타입 32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군은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냉전 이후 최대의 국방 예산 규모라 해도 전략 핵무기와 벵가드급 핵잠수함의 유지, 나아가 드레드노트급 핵잠수함의 조달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으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월리스 국방장관은 최근 이라크에서의 UAV 운용 실적을 인용해 육군의 대부분을 UAV로 대체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어쩌면 영국 육군은 소수의 보병 중심의 재래식 전력과 특수부대, 그리고 UAV로 재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영국군의 앞날은 어떤 형태로 결정될까요? 그 전모가 곧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